안녕하십니까. 갈무리 학원 대표 강사 갈무리 최고 미녀 갈재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 덕원요고에 대한 이 시험 경향이라든지 우리 덕원요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금 덕원요고의 내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덕원용어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제 명덕요고는 우리 명덕요고 선생님께서 따로 영상을 찍어주시기 때문에 이 두 영상을 비교하면서 학교를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우선 우리 덕원여고가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 여기에서 학교별 인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전체 인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1등급이 4%, 2등급이 11%, 3등급이 23%. 전체 인원에서 퍼센테이지로 등급이 나뉘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덕원요고는 어떠한 출판사를 쓰고 있느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별로 이제 출판사가 나뉘게 되고 그 출판사에 맞게 내신 대비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거 잠깐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할 말이 많은 부분이 바로 이 내신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빠르고 짧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제 덕원여고 같은 경우는 지금 319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지금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좀 몇 명의 인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300명 안팎으로 이 덕원여고 학생들은 전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럼 이랬을 때 1등급은 몇 등까지냐? 12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교에서 12등 안에 들어야 이제 1등급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2등급은 35등, 3등급은 73등 요렇게 되는 거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왔을 때 아이들이 조금 많이 놀라는 부분이, 이제 중학교 때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시험에 많이 어렵게 출제하지도 않고 대체적으로 이제 100점을 맞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시험이 어렵든 쉽든 간에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시험이 쉽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학교다 라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시험이 너무 쉬워지게 되면은 100점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1등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2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정말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점이 30명 이상이 나옴에 있어서 3등급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쉬운 학교를 골라간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점도 아닌 거고요. 반면에 시험이 어렵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정신적인 면으로서 79점인데 1등이야 라고 하면은 뭔가 믿기지가 않죠? 하지만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79점의 1등급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거는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 등급에 따라서 자신의 위치가 갈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덕원요고 같은 경우는 천세박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 10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에 올라왔을 때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소단원 구성이 3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고등학교 1학년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정규 커리큘럼은 다 똑같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은 다 똑같은 데에서 문법은 중세국어, 문법 요소,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요 4가지 영역에서 교과서를 구성을 해라. 그럼 모든 교과서들이 이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거기에 사용된 예시라든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라든지 이러한 차이만 있을 뿐 교과서 구성은 전부 다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중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범위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중학교 때보다는 시험 대비 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하나, 국어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모든 영역의 과목이 이러한 시험 범위를 가지고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고3 입시 때까지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덕원요고의 시험 내신 경향이죠. 자, 우선 가장 큰 특징은 부교재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EBS 올림포스 범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교과서 50에 외부 교재 5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EBS를 통해서 수업을 듣는 경우도 있어요. 동영상 강의를 보셔도 되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EBS 동영상 한 개는 보통 1시간으로 한 작품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보통 작품이 30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중요한 부분만 캐치하면서 해나가는 내신 대비 수업,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올림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범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 범위는 교과서 범위대로 많지만 외부 교재는 외부 교재대로 범위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거는 방학 동안에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해놨느냐, 요게 이제 내신과 직결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학기 중간 때는 이제 EBS 올림포스의 문학과 독서가 들어갔고요. 지금 기말과 2학기 중간에는 문학 문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까지 해서 문학 문법 올림포스가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올림포스 한 권이 다 끝나다 보니까 지금 덕원여고 애들이 2학기 기말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뭐가 들어가느냐? 예, 지금 고3 평가원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지금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 및 2학년 2개 회차에 걸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출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모의고사 자료라든지 외부 지문이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데 조금 힘들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고3 입시생이 됐을 때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꼭 잊지 마세요. 교과서만 공부하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러한 외부 지문이라든지 모의고사가 내신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입시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내신 때 그러면 이런 외부 관련된 지문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4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4개월 수능 수업을 해둬야 우리가 외부 지문이 왔을 때도 그거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수능의 학습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수능을 풀어나가는 목표가 뭐냐면은 이거를 배운 거에 대해서 적용을 물론 하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작품이 등장을 해요. 이 모르는 작품이 등장을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던 개념들을 적용을 시키면서 빠르게 풀어나가느냐에 대한 요소가 관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4개월 동안의 수능 학습을 걸쳐서 우리가 정말 생소한 지문을 만났을 때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시보다는 정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능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4개월 동안 선생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낯선 작품, 외부 지문에 대한 응용력을 많이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항상 사관에 있을 거고요. 혹시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상담, 면담 다 상관없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자, 이상 갈무리 대표 강사 갈재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